그날 아침은 여느 때처럼 평범했다. 아이들은 등교 준비로 분주했고 남편은 다급히 셔츠를 입으며 커피를 들고 주방을 서성거렸다.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먼저 나간다. 그는 허겁지겁 말을 던지며 서둘렀고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매번 반복되던 출근길 풍경. 하지만 오늘은 뭔가 아주 미묘하게 달랐다. 은지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오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둘은 동시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은지는 작게 하지만 분명히 말했다. 어제 그거 웃겼죠? 나중에 또 얘기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쪽을 힐끗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어제 그거가 뭘까?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어제는 셋이서 다 같이 있었고 은지가 방에 들어간 이후로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 보였는데 혹시 내가 아이 재우는 사이에 둘이 따로 마주한 시간이라도 있었던 걸까?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하지만 그날 오후 그 작은 불편함은 더 이상 느낌에 그치지 않았다. 은지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다 말고 주방 쪽으로 나와 조용히 나에게 물었다. 언니, 오늘 저녁 뭐 해요? 아직 생각 안 했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 먹으려 했지 뭐. 그럼 오늘은 제가 해도 돼요? 형부 오면 좋아할 메뉴 생각났어요. 무슨 메뉴? 비밀이에요. 형부 좋아하는 거라서. 그 순간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내 뇌리에 스쳐가는 건 웃음이 아닌 싸한 정적이었다. 형부 좋아하는 메뉴를 은지가 안다고? 언제, 어디서, 왜? 그건 내가 기억도 잘 안 나는 일이었다. 그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었고 은지가 그걸 대신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다. 나는 머리를 휘저으며 웃어넘기려 했다. 그래, 그럼 저녁은 은지가 맡아. 진짜요? 언니 최고. 은지는 활짝 웃으며 휴대폰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몇 번 두르더니 냉장고에서 양파를 꺼냈다. 레시피를 확인한 걸까? 아니면 이미 해봤던 요리를 다시 떠올린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은 예상보다 빨리 귀가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간지리는 냄새에 미소 지었다. 오, 이 냄새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는 당당한 얼굴로 대답했다. 형부 좋아하는 거 맞죠? 제가 기억 잘했네요.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전에 은지랑 같이 캠핑 갔을 때 먹었던 거잖아. 그때 맛있어서 기억했지.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캠핑? 아, 그때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갔을 때 은지도 잠깐 합류했잖아. 아, 그거. 남편은 얼버무렸고 은지는 짧게 웃었다. 그날 진짜 재밌었죠. 기억 안 나세요? 언니는 아이들 봐야 한다고 못 오셨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났다. 몇 년 전 나는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서
캠핑 모임을 빠졌고 남편 혼자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은지가 잠깐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과 은지의 웃음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동시에 귀에 거슬렸다. 그건 분명 내가 낄 수 없는 추억, 내가 모르는 시간, 내가 없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매일 하나씩 나만의 노트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은지의 말투, 남편의 반응, 그들의 대화 주제, 웃음소리가 터지는 순간 다 적어두면 언젠간 퍼즐이 될 것 같았다. 처음 며칠간은 스스로가 우스워 보였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록은 어느새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패턴 1, 은지의 외출과 남편의 귀가 시간의 기묘한 일치. 하루는 오후 늦게 은지가 갑자기 말했다. 언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속으로 시간을 체크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그날 저녁 집 근처 골목에 숨듯이 서 있다가 나는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는 정장을 벗지도 않고 곧장 올라갔고 불은 은지 방에서 먼저 켜졌다. 내가 집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지만 은지는 이미 샤워를 마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물었다. 은지, 언제 들어왔어? 좀 전에요. 언니도 방금 왔죠? 남편은 눈도 안 마주친 채 말했다. 은지, 금방 왔더라. 두 사람 모두 너무 자연스러웠다. 거짓말일 리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은지는 나보다 먼저 집에 없었다. 그리고 남편은 은지보다 늦게 귀가한 게 아니다. 둘 중 누군가는 어쩌면 둘 다 나를 속이고 있었다. 패턴 이날을 피하려는 듯한 공모. 또 다른 날 나는 주방에서 우연히 은지의 휴대폰 알림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다. 형부 그 얘기는 나중에.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형부라는 저장명이 남편이었다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테이블로 밀어두었고 그날 저녁 은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말했다. 형부 오늘 일찍 오신다면서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 말투 속에선 죄책감도 없고 불안도 없었다. 그저 능청스러움만이 깔려 있었다. 패턴 3. 우연한 만남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 남편은 어느 날 저녁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됐다. 은지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멀리서 나타난 남편에게 먼저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급히 골목길로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다. 의심도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공모였고 거짓이었고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남편보다 늦게 귀가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친구 안 만났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볼 일 생겨서. 은지는 내 옆에서 조용히 컵에 물을 따랐다. 그 눈빛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 이건 이제 내 삶이었고, 내 가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리해야 할 문제였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은지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두 사람 모두 너무 평온해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듯.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다.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넘어서 확신을 가질 만큼의 조각을 손에 쥐게 된 상태였다. 나는 다시 작은 노트를 펼쳤다. 이름 없는 날짜, 시간, 대화. 그 안에는 둘의 행동이 조차하는 지점이 정리되어 있었다. 7월 3일 은지 5시 외출, 남편 6시 퇴근. 집 근처 주차장에서 함께 발견. 7월 6일 은지 형부 저장명의 문자. 그 얘기는 나중에. 7월 10일 와인 선물. 캠핑의 기억. 은지의 자발적인 요리. 7월 14일 남편 회사 근처에서 은지 발견. 둘이 골목으로 함께 사라짐. 모두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이건 연결고리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끈을 단단히 쥐고 있다. 그날 새벽 남편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지문 인식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나를 믿었고 나는 그걸 이용했다. 형부라는 저장명에 메시지가 없었다. 삭제된 걸까? 아니면 원래 그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곧장 앱스토어로 들어가 숨겨진 대화 앱들을 검색했다. 그리고 찾았다. 그 안에 익명 채팅방 하나가 열려 있었다. 오늘도 조심해. 언니가 예민해져 있어. 알았어. 근데 너도 조심해. 오늘 웃는 거 너무 티났어. 형부가 먼저 웃잖아. 크크크. 너 때문에 미칠 뻔했어. 진짜 들킬 뻔함.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심은 끝났다. 의심은 이제 사실로 바뀌었다. 나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클라우드로 백업을 했다. 노트북에 옮기고 외장하드에 복사했다. 그리고 작은 USB에도 따로 저장해 두었다. 나는 이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웃었다. 은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심지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남편이 말한다. 요즘 좀 밝아졌네? 응.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중이야. 은지는 눈을 마주치면 약간 움찔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그녀를 더 자연스럽게 대했다.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걸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모든 자료를 건네며 말했다. 이혼 소장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은 제 여동생이고 배우자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증은 충분하네요. 이제 법적 대응만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동안 제 감정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은지는 내 옆에서 당근을 썰며 말했다. 언니,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응, 곧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내가 느끼는 이 고요한 분노는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는 방식이 아니다. 이건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온함이다.